중국의 각종 부양책에도 제조업 등 경제 지표는 나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PMI 지수가 49.7로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경기가 더욱 나빠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6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냈습니다. 지난달 수출액은 393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4.7%나 급감했습니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을 합친 KB하나은행이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출범과 동시에 KB하나은행은 자산 규모 1위로 올라섰습니다. 스탠리 피셔 미 연준 부의장이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이번 달 금리 인상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신흥국은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화요일 생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의 각종 부양책에도 제조업 등 각종 경제 지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달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49.7로 집계됐습니다. PMI는 50을 기준으로 이를 넘으면 경기 확장을, 이에 못 미치면 경기 위축을 의미합니다. 중국 제조업 PMI는 올 3월부터 5개월 연속 50을 넘었지만 지난달 다시 50 아래로 고꾸라지면서 2012년 8월 이후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경기 둔화 우려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생산지수는 51.7로 전월보다 0.7포인트 하락했고 신규 주문 지수도 49.7로 0.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수출액이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393억 3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4.7% 줄어들었습니다. 유가 하락과 공급 과액 등으로 수출 단가가 낮아졌고 텐진항 폭발 사고 등으로 중국으로의 수출이 8.8% 감소한 탓이 컸습니다. 일본으로의 수출도 24.4%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3% 줄어든 349억 8천만 달러로 파악됐습니다. 수출과 수입액은 지난 1월부터 8개월째 동반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무역 수지는 43억 5천만 달러로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더 많이 줄면서 불황형 흑자를 보였습니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을 합친 KB하나은행이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로써 KB하나은행은 지난해 7월 김정태 하나금융회장이 하나외환은행의 조기 통합을 선언한 지 1년 2개월 만에 자산 규모 299조 원의 초대형 은행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옛 외환은행 본사 건물에 KB하나은행이라는 간판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한몸이 돼 새롭게 출발하는 순간입니다. KB하나은행은 오늘 오전 김정태 하나금융회장과 하명주 KB하나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은행 현판식과 출범식을 열고 새 출발을 알렸습니다. 출범식에는 300여 명의 임직원들이 숫자 1을 꽃으로 장식한 코사지를 달고 나와 인류화라는 KB하나은행의 비전을 드러냈습니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이번 통합을 통해 자산 규모는 올 상반기 기준 299조 원으로 단숨에 국내은행 가운데 1위로 올라섰고 국내 지점수와 직원 수는 국민은행에 이은 2위가 됐습니다. 한동안 고전을 면치 못하던 하나은행이 국민은행, 신한은행과 국내 대표은행 자리를 놓고 진검승부를 벌일 수 있는 외형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오늘 KB하나은행의 출범과 함께 하나금융그룹은
세계 인류 금융 그룹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더 커진 강점과 시너지를 바탕으로 한국 금융을 세계로 이끌 것입니다. KEB 하나은행의 초대 행장으로 취임한 함영주 행장은 취임사를 통해 수익 없는 인류은행은 있을 수 없다며 영업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영업이익이 30% 내외로 감소하는 등 경쟁은행보다 실적이 좋지 않아 영업력 강화를 핵심 과제로 꼽은 것입니다. 함 행장은 또 오늘날 금융에서 인류라는 뜻에는 첨단은행의 의미가 포함된 것이라며 핀테크, 스마트 금융 분야 경쟁력 확보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계좌 이동제에 대해서는 통합 멤버십을 출시해 대응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통합 멤버십은 하나금융그룹의 은행과 카드, 증권, 캐피탈 등의 실적에 따라 하나 코인을 제공하고 고객들이 이를 이자 납부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KEB 하나은행 출범과 함께 다음 달 시작되는 계좌 이동제 등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금융권 판도는 크게 뒤바뀔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네, 지난달 29일 스탠리 피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부의장이 9월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연일 미국 금리 인상 리스크가 주식과 채권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은 9월 1일, 9월달이 왔는데요. 만약 미국이 이번 달에 전격 금리를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와 신흥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 금요일 스탠리 피셔 미국 연방준비제도 부의장은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2%에 도달할 때까지 금리 인상 시기를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중국발 쇼크로 12월 혹은 내년 초로 인상 시기가 미뤄질 것이라는 금리 인상 연기로는 잦아들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그간 초저금리 기조로 글로벌 금융시장에 공급했던 유동성이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서 그동안 저금리인 달러화나 유로화를 가져다 고수익이 예상되는 신흥국에 투자했던 자금들이 급속도로 신흥국을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채 금리와 달러화의 가치가 오르면서 지난 수년 동안 수조 달러를 빌린 신흥국의 정부와 금융기관은 막대한 부담을 안게 됩니다. 특히 신흥국의 통화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막대한 양의 자금이 빠져나가면 자금의 흐름이 막히면서 외채 비율이 높은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신흥국은 외환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우리나라 역시 2013년 5월 연 2.5%였던 기준금리가 올해 9월 현재 1.5%까지 낮춘 상태여서 자금 유출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미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셀코리아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금리를 따라 올리게 되면 부동산 시장 역시 타격이 우려됩니다. 현재 1,130조 원이 넘어선 가계부채가 고스란히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예고돼 온 충격이라는 점에서 인상 속도가 빠르지 않다면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FOMC가 더 이상 악재로 작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걸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이번 9월 FOMC에서 금리를 올리더라도 대외 변수가 불확실성이 너무 커졌으니까 올해 안에는 추가 금리 인상은 없다는. 오늘 4일 발표되는 미국의 8월 고용지표가 양호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2주 정도 앞으로 다가온 FOMC 회의에서 미국이 금리 정상화 정책을 시작할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미국과 중국발 악재에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중국 성장 둔화와 미국 금리 인상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면서 코스피가 흔들렸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미국과 중국발 악재에 코스피가 엿새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스탠리 피셔 미국 중앙은행 부의장이 물가 상승률이 다시 2%대로 돌아갈 때까지 금리 인상을 기다릴 수 없다고 밝히면서 9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증폭시켰습니다. 여기에 오늘 발표된 중국 8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49.7로 3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하이 종합지수는 장중 4.7%까지 폭락했습니다. 12시쯤 중국인민은행이 1,100억 위안의 중기 유동성 자금을 투입한다는 소식에 상하이 지수가 낙폭을 크게 줄여 1.23% 내린 3,166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9월 미국 기준금리 인상 우려가 재부각됨에 따라 0.36% 내린 채 출발한 코스피는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가 장중 4.7%까지 급락하자 낙폭을 키웠습니다. 그동안 코스피 구원투수 역할을 해왔던 기관은 오늘 매도로 돌아서며 2,775억 원을 팔아치웠고 외국인도 62억 원을 순매도한 끝에 코스피는 1.4% 내린 1914.2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2.06% 하락한 672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저희는 지수 반등을 한 2% 정도 높게 봤는데 일단 오늘 하락한 거로 봐서는 최근에 이제 주가 하락 요인이 좀 뚜렷하게 있었고요. 확연히 시장은 좀 약하다라는 거를 오늘 대표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당분간은 보수적 시장 대응으로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와 중국 주식시장 급락은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 전반에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3.8% 하락했고 홍콩 항생지수, 대만 지수 등 아시아 증시가 모두 하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9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과연 이달 중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지 여부와 금리 인상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보도국 양한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의 연준이 이번 달에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세계 각국이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미국 기준금리 이번 달에 올릴 것으로 보십니까? 네, 미국 연준이 9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안 한다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9월에 인상을 한다고 주장을 하는 쪽은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금리를 인상하지 않으면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이달 내로 금리 인상을 결정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를 살펴보면 2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의 수정치는 3.7%로 예상보다 높았고요. 실업률도 7월 기준 5.3%로 완전 고용 수준에 가깝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가가 오르기 전에 서둘러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쪽은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에서 대부분의 위원들이 9월 금리 인상에 반대 의견을 보였다는 것이죠. 또 연준이 물가 목표치를 2%로 잡은 데 비해 현재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대비 1.2%에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 금리 인상을 하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스탠리 피셔 미 연준 부의장이 물가 지수가 목표에 도달하지 않아도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9월 금리 인상설이 달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내로 8월에 미국 제조업 지수와 실업률 지수 등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제조업 지수가 50을 웃돌거나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20만 명 이상이면 금리 인상 가능성은 더 높아지게 됩니다. 네, 의견이 좀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네. 그래도 대체적으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예측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수개월 전부터 미국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어 왔고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려는 이유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금리를 유지하면서 통화 완화 정책을 미국이 펴왔는데요. 이렇게 오랜 저금리가 계속되다 보니까 자산 시장에서 버블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게 우려되고 있는 것입니다.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경기가 과열이 되고 버블이 생기면 반드시 버블이 다시 붕괴하고 이런 경제가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는 그만큼 기준금리 인상이 절박하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신흥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가 받을 타격은 어떻게 될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2013년을 돌아봐도 당시 벤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이 갑작스럽게 자산 매입 축소를 시사하자 신흥국에서 자금이 대거 빠져나가고 환율이 요동쳤던 적이 있습니다. 이른바 긴축 발작이 일어난 것인데요. 그동안 미국이 저금리를 통해 금융시장에 퍼부은 유동성 덕분에 신흥국의 주식, 채권과 같은 위험 자산들의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미국에 대한 투자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신흥국에 있던 외국인 자본이 대거 빠져서 미국으로 몰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신흥국 입장에서는 증시와 환율 시장에 타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아르헨티나, 터키, 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와 같은 외환 보유고가 적정 수준보다 적은 나라들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이런 신흥국들과 마찬가지로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도 마찬가지로 기준금리 인상 후 자금이 유출되면서 증시가 하락하고 외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라 다른 신흥국들처럼 외환위기에 내몰리지는 않을 텐데요. 하지만 신흥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되면 한국의 수출이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의 경기 둔화까지 겹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2%대 중후반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과 영향까지 보도국 양한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한금융투자는 미국의 9월 금리 인상이 증시에 오히려 호재라고 분석했습니다. 이경수 연구원은 금리 인상이 4분기로 미뤄질 경우 달러 강세 모멘텀이 유지돼 신흥국 위기 가능성이 연말까지 계속될 수도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9월 금리 인상이 이뤄지는 것이 연말 상승장의 기대를 높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9월 금리 인상 시 코스피는 연말까지 2100선 돌파를 시도해볼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겠지만 지연 시 연말 2000선 돌파는 상당히 힘들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올 10월부터 6개월 동안 해외 소득과 재산을 자진 신고하면 관련 세금을 내면 과산세와 처벌을 면제해주는 특별 기간이 운영됩니다. 신고 대상자가 자진 신고 기간에 제대로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내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 무신고 가산세 등 모든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탈세,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 등 탈세 행위와 부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에서 관용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기간에 자진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엄정한 처벌을 할 방침입니다. 최근에는 대형 커피 전문점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죠. 그만큼 까다로워진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건강도 생각하고 여기에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식사 대용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카페에서 보는 슈퍼푸드 열풍, 한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골목마다 자리 잡고 있는 다양한 커피 전문점들. 커피도 마시면서 간단한 식사까지 즐기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볍게 한 끼를 때우더라도 맛과 건강을 동시에 찾으려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카페에서도 영양가 높은 슈퍼푸드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숙 달걀과 두부, 치즈 등 단백질 식품으로 구성된 이 제품은 특히 식사 시간대에 많이 찾습니다. 하루에 섭취해야 할 단백질 영양소 기준치의 3분의 1이 들어있어 영양도 채우고 든든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이어트 및 웰빙 열풍으로 인해 저희 매장을 찾아주시는 고객님들께서 저칼로리, 고단백의 웰빙 식품을 많이 선호하고 계십니다.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샐러드도 커피 전문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너트, 콩 등 다양한 곡물과 채소, 과일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내 입맛에 따라 좋아하는 샐러드 2가지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레스토랑에 가지 않아도 여러 가지 종류의 샐러드가 바에 마련돼 있어 다이어트를 하는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입니다. 맛과 건강을 동시에 선호하시는 고객님들이 많아지는 만큼 아침이나 점심 식사 대용으로 저희 샐러드 많이 이용해 주시고 계시고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많이 강화해갈 예정입니다. 다이어트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올 가을. 가벼우면서도 건강까지 챙긴 슈퍼푸드가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면서 커피 전문점들도 저칼로리 고단백 식품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희입니다. 다음 카카오가 오는 23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사명을 카카오로 변경합니다. 다음 카카오는 모바일 생활 플랫폼 브랜드로의 확장, 모바일 정체성 강화를 통한 기업 브랜드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사명을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합병 전 두 회사 이름인 다음과 카카오를 물리적으로 나란히 표기한 다음 카카오라는 사명으로는 기업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23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서는 사명 변경과 함께 임지훈 신인 대표 선임도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사명이 카카오로 바뀌더라도 다음은 PC포털, 다음앱 등의 서비스 브랜드로 계속 유지됩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워치 삼성기어 S2를 공개했습니다.
삼성기어 S2는 원형 디자인과 여기에 최적화된 원형 사용자 경험을 바탕으로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테두리에 원형 베젤을 통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알림 메시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기어 S2는 블루투스로 스마트폰과 연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는 스마트폰이 가까이 있지 않더라도 삼성기어 S2만 손목에 착용하면 기존에 연동된 스마트폰으로 오는 각종 알림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전화를 걸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신세계그룹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총 2만 명 이상을 신규 채용합니다. 신세계그룹은 협력사와 함께 고용난 해소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오는 1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대규모 채용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채용 박람회에는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스타벅스 등 신세계 계열사 10곳과 에르메스 코리아, 청호식품 등 협력사 115곳 등 120여 개 기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서비스 직종 전체를 아우르는 박람회로 기획과 인사 등 일반 사무직부터 영업까지 전 분야에 걸쳐 채용이 진행됩니다. 7월 은행권 가계대출이 7조 3천억 원 늘어났습니다. 저금리에 따른 주택거래가 활발한 영향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5일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9개 시중은행 부행장을 불러 주택대출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라는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8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7% 올랐습니다. 그러나 양파가 74.2%, 파가 48.9% 오르는 등 농산물값은 폭등했습니다. 내일부터 계좌에 입금된 뒤 30분간 자동화 기기에서 찾을 수 없도록 막는 30분 지연 인출세 적용 기준액이 30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라이프스타일 예보 민진아입니다. 9월의 첫날인 오늘 충청 이남 지방은 밤까지 소나기가 내리겠고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역으로 내리는 비는 늦은 밤이 돼서야 점차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중부 지방으로 오후 한때 소나기 소식이 있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은 모습인데요. 비를 가진 구름대는 북동쪽으로 대부분 빠져나갔지만 동해안과 남쪽으로만 낮은 구름이 머물면서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내일은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전국에 구름 많겠는데요. 대기가 불안정해 내일 오후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소나기 소식이 있지만 내일도 낮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아침에는 제법 선선하겠지만 낮 동안 서울 28도, 대구 29도까지 오르겠는데요. 기온은 오늘보다 낮겠지만 여전히 덥겠고요. 큰 일교차에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한낮의 더위는 주 후반으로 갈수록 점차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주말은 비 소식이 있는데요.
토요일 흐려져 비가 오다가 일요일에 그치겠고 강원 영동 지방의 비는 토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나절 예보를 통해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겠고 낮 동안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낮에는 서울 28도, 충청 27도 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낮 동안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낮에도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의 하늘에는 종일 구름이 가득하겠습니다. 광주 22도에서 28도, 대구 20도에서 29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동해상의 비는 그치겠고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에서 1에서 2m, 동해상은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SN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